전남 진도에서도 한파의 위력은 거셌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얼음이 풀려가는 저수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대던 강풍도 이제야 조금씩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모처럼 낚시하기 좋은 날, 대물꾼 박남수가 일찌감치 찾아간 곳은 사계절 대물토로 소문이 자자한 간척형 저수지입니다. 내륙권 저수지들은 이미 얼음이 들어찬 지 오래. 다행히 진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기온이 3, 4도가량 높은 편이라 1월에도 물낚시가 가능한데요. 한겨울 추위를 잊고 찌를 세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현재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지금 이제 한겨울인데요. 겨울도 이제 뭐 거의 끄트막입니다. 근데 많이 추운데 지금 육지 쪽은 수로라든가 소류지들은 거의 다 얼어서 물낚시할 곳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 진도는 육지보다는 그래도 기온이 평균 한 3, 4도 정도는 높습니다. 해남에 비해서도 한 2도 정도는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곳은 물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람이 불어도 뒷바람이고. 그래서 이곳을 제가 찾아왔는데 행운이죠. 이 시기에 물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이곳은 저하고 좋은 인연이 좀 많이 맺혀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날도 춥다가 모처럼 오늘 뭐 바람도 자고 날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곳에서 밤낚시 위주로 하루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은 참 오래간만에 기분 상당히 좋네. 날씨가 뭐 좋다가도 나빠지고 항상 대부분 그랬었는데 아주 강한 바람이 불다가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도 자고 날이 따뜻해 기분도 좀 많이 올라가네서 일단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느낌도 아주 많이 좋아요. 수면적이 8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저수지. 바다를 막아서 만든 인공형 호수인데요. 연안을 따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갈대를 중심으로 그림 좋은 붕어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월척급 붕어는 물론 4자 이상 대어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저수지. 꾼은 극한의 추위를 뚫고 나올 어여쁜 붕어를 기대하며 부지런히 대편성을 이어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 저수지는 저는 이곳하고 인연이 좀 깊은 편이죠. 이곳에 와서 평균 조항을 항상 좋은 조항을 보고 갔던 곳이라서 저한테도 좋은 이미지의 저수지죠. 이곳에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봄철에 3월 말에서 4월 달에는 펌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좌측에 펌프장하고 수로 쪽에 들어가는 펌프장. 펌프장 주위로 부들밭이 좀 형성이 돼 있죠. 그곳에서 사이즈가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짧은데 봄철에는. 그리고 마을 앞에 부들밭이 있는데 그쪽에는 마리수는 괜찮은데 오히려 큰 사이즈는 양쪽 펌핑장보다 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지금 북서풍에 뒷바람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제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앞에 지금 현재 말풀이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cm, 10cm 정도. 그래서 상황은 무지하게 좋은 상황이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말풀이 많이 자라면 낚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곳은. 그리고 현재 지금 열대를 폈는데 좌우측 짧은 데는 한 수심이 한 1m 정도 나오고요. 가운데 제일 긴 데가 이제 4, 6대를 폈는데 한 1m 80 나옵니다. 상당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을 필려다가 너무 깊은 것 같아서 4, 6대까지만 폈고요. 가운데 센터에 긴 데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정중앙에 짧은 데를 한 수심 1m 30 정도의 한 대 짧은 데를 하나 정중앙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색도 뭐 좋은 편이고요. 뭐 분위기 좋습니다.
저수지 큰 저수지들이 오면 그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 좋습니다. 포인트를 선정한 후 대편성을 할 때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꾼.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저히 붕어의 입장에서 포인트를 분석한 후 확률이 높아 보이는 회유로마다 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대물 낚시는 치밀한 과학적 계산을 요하는 머리싸움이자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꿰뚫어 봐야 하는 확률 싸움. 그래서 대물 낚시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쓸 미끼는요. 이 현장에서 채집한 참붕어 위주로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곳에 백새우나 참붕어가 채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집이 될 때 낚시도 되더라고요. 그 경험에 의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해보니까 새우보다 오히려 그 참붕어의 그 사이즈가 좀 굵게 나와요. 평균 사이즈가. 그래서 참붕어 위주로 오늘 낚시를 진행할 겁니다. 바람이 도네 돌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는 탓에 바람을 많이 타는 포인트. 그래도 오늘은 캐스팅이 수월한 편입니다. 이곳에도 이 저수지도 보면은 그 특징이 참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봄철에도 보면은 새우보다는 오히려 참붕어에 나오는 씨알이 좋았는데 지금 한겨울에도 거의 뭐 참붕어에 나오는 씨알이 월척급은 거의 참붕어에 거의 나오더라고요. 새우를 껴보면 백새우에는 월척 안 되는 것들이 주로 나오고 뭐 참붕어가 아무래도 그 씨알 선별 면에서는 이 저수지에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봄이나 겨울이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집이 되니까 자체 그 저수지에 이곳에 미끼를 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죠. 현장에서 채집한 참붕어와 몸집이 부드러운 백새우 미끼에 입질이 잘 들어오는 포인트. 그 중에서 꾼이 첫 미끼로 선택한 것은 참붕어인데요. 한낮에도 큰 붕어를 노리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꾼의 바람과는 달리 바람에 나부끼기만 하는 찌.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찌에만 집중하는 꾼입니다.
지금 열대 그 찌부를 다 밝혔습니다. 밤낚시 준비가 끝난 거죠. 다른 날에 비해서 찌부를 일찍 밝혔는데 그 캠이 전형적으로 그 낮낚시가 안 되고 밤낚시 위주로 되기 때문에 초저녁 시간대에 오는 입질 혹시 일찍 오는 입질을 보려고 일찍 밤낚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미끼는 열대 전부 다 참붕어를 끼웠고요. 참붕어 미끼에 씨알이 좀 굵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올 참붕어를 끼웠습니다. 밤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멘트하는 중에 살짝 끌고 갔어요. 요즘에 입질이 약해가지고 끌고 가면 무조건 챔질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건 미끼 갈아주려고 들다 보면 물려 있더라고 거기요. 하여간 그 찌는 평상시보다 상당히 예민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예민하게 맞춰도 입질이 워낙 약해가지고 그 찌의 움직임을 보고 일단 판단을 해서 조금만 찌가 뭐 움직임이 있으면 챔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절기엔 찌의 얕은 호흡까지도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법. 허나 아직 시간이 이른지 녀석들에게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야 이걸 낚시가 좀 될 때 같으면은 캠이 끼면서 입질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캠이 끼면서 초저녁에 입질 몇 번 딱 들어왔으면 좋겠네. 야 바람이 찌 있는데 뒤쪽에서부터 바람이 타가지고 그 찌는 잘 보이네 오늘. 찌 있는 데까지는 잔잔하네. 야. 겨울치곤 낚시 여건이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바람이 잠들면서 제법 포근하게 느껴지는 날씨. 아직까진 수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듯한데요. 낮 동안 잠잠했던 붕어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 꾼은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어느덧 어둠 속에 잠긴 물가. 본격적인 밤낚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쯤 입질이 들어올 때가 될 것만 찌는 묵묵무답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붕어는 좀처럼 먹이 활동에 나서지 않기 마련.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녀석들은 모두 기나긴 동면에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앞서는 꾼.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거짓말처럼 찾아오는 것이 붕어 입질.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시간이죠.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예신입니다. 얕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천천히 수면에서 멀어지는 찌. 조금만 더 올려주기를 기다리며 챔질 타이밍을 노려보지만 녀석은 짓궂게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로지 찌에만 집중하는 꾼.
괜한 허탈함이 앞서는 순간 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눈앞에서 월척붕어를 놓친 건 아닐까 미련이 남는 입질.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붕어 입질이 맞다면 녀석이 아직은 멀리 가지 못했을 터. 다시 같은 자리에서 미끼를 탐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찌를 주시하는 꾼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낚시. 모든 건 붕어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곧이어 찾아온 예신. 미약하게나마 꿈뻑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섣불리 미끼를 먹지 못한 채 망설이고만 있는 듯합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잔뜩 긴장한 꾼. 빠르게 꿈뻑이는 오른쪽 찌. 참붕어 미끼에 제대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예신. 금방이라도 허공을 가르며 올라올 듯 꾼을 애태우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계속 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꾼. 여전히 찌는 일렁이고 있는 상황. 무언가 어긋난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제일 우측대가 그 예신이 온지 알았는데 가만히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저성길에서 찌를 상당히 예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참붕어가 움직여서 그 예신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예민한 채비의 부작용. 정작 참붕어 미끼에 홀린 건 월척이 아닌 꾼이었던 셈입니다. 막막한 밤. 대물붕어를 향한 꾼의 기다림은 깊어만 갑니다.
계속해서 얕게 흔들리는 찌. 이번에도 참붕어가 소란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붕어의 예신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빈바늘. 참붕어 미끼의 수행이었나 봅니다. 가운데 거 긴데. 그리고 하나 살짝 건드립니다. 계속 입질이 약해가지고 그냥 살짝 끄는 거 챔질했더니 달려 나오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아우, 입질이 이렇게 약해요. 예민하게 찌를 맞췄는데도 뭐 살짝 한 5cm 옆으로 그 챔질하니까 나오네요. 야, 이거 불이 차가워가지고 찌를 예민하게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움직임 보고 그냥 약간만 미동을 하면 붕어는 착내요. 긴 기다림에 대한 작은 보상입니다. 하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긴데 두 대를 지금 새우로 바꿔 놨었습니다. 근데 그 새우에 왔는데 역시 새우에는 오면은 이렇게 좀 씨알이 자라요. 근데 입질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찌를 하여간 뭐 최대한 예민하게 맞춘 상태에서도 거의 찌가 뭐 깜빡깜빡거리다가 한 옆으로 한 3cm, 5cm 가는 거를 챔질을 했는데 입걸림이 정확하게 위턱에 대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수온이 많이 차가우니까 상당히 그 동작이 느린 거죠, 붕어들이. 그래서 찌를 예민하게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런 저수온기에는 그 찌의 미동을 보고 감각적으로 이건 챔질을 하면은 입걸림이 되겠다 싶으면은 챔질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저런 그 움직임에 챔질을 안 하면 밤새 그냥 입질이 없었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허챔질이 되더라도 허챔질이 돼서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이런 저수온기에는 조금만 미동을 하면은 감각적으로 챔질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붕어는 작습니다. 좀 크면 아무래도 찌의 움직임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아우, 붕어가 막 얼음덩어리네, 얼음덩어리. 아유, 참. 이 차가운 물에서도 먹고 살겠다고 저 미끼리 대더니 참. 한 2대 정도만 새우를 껴놓겠습니다. 일단 입질이 하도 없어서 2대 껴놨던 새우 껴놨던 데 입질이 왔기 때문에 그 몇 대는 새우를 계속 끼고 나머지는 참붕어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혹시 참붕어에 씨알 굵은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입질이 통 없어서 새우 미끼를 함께 병행한 것이 주요했던 모양인데요. 수온이 낮은 물에서도 움직이는 붕어가 있는 걸 보면 아직 더 기다려 볼 만합니다. 이 겨울 낚시, 한겨울 낚시는 평상시에 하던 그런 개념을 버리고요.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추울 때는 깜빡깜빡거리다가 말죠. 그럼 미끼 점검해 놓으려고 들다 보면 그게 이끌림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그랬었는데 상당히 입질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찌 움직임 주의하고 집중해서 찌 움직임을 보다가 약간이라도 뭐 옆으로 끌고 간다든가 살짝 올렸다가 살짝 잠긴다든가 그러면 하여간 허챔질이 되더라도 일단 챔질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수온계는 상당히 입질이 약하죠. 붕어들이 움직임이 붕어를 잡았다가 이렇게 발 앞에 놔줘도
한 30분간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도 제가 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이 차가우면 붕어들이 움직임이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항상 머리에 생각해뒀다가 그 찌의 움직임 챔질 때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면 좋죠.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밤새 입질이 없었다 그러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둔한 채비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계절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붕어의 움직임. 그 습성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채비와 낚시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꾼의 소명인 셈이죠. 작은 붕어 한 마리가 다녀간 후 분위기 반전을 꿈꾸는 박람수. 하지만 여전히 미적지근한 상황. 자정이 지나도록 입질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날이 좋아져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는 많이 어긋났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제가 지금 며칠 했던 그 조항으로 봤을 때는 입질을 한 두세 번 정도는 봤어야 되는 상황이라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고요. 지금 이 시간대까지 입질이 없으면은 상황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제 기대도 한풀 꺾인 상태 정도로 상황은 많이 안 좋은 거고. 근데 또 그 지인들하고 여기서 해보면은 요 며칠 전에도 그 자리에 따라서 어떤 자리는 초저녁에 입질이 오다가 12시 넘어서 입질이 끝나는 자리가 있고, 어떤 자리는 12시 전에 입질이 없다가 1시부터 또 입질이 몇 번 오는 자리가 있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저녁에 제가 그 기대했던 거에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또 1시 이후에도 입질을 오기 시작해서 몇 번 받았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제 1시 다 돼가는데 집중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붕어 껴는 미끼가 한번 움직여주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그게 움직여주면은 좀 사이즈가 좋지 않을까. 원래 그냥 입질이 안 오더라도 원래는 두 대를 새우를 안 끼죠.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근데 그래도 너무 지루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입질이 뭐 작더라도 한번 받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새우 두 대를 껴놨었는데 저는 참붕어 미끼가 한번 반응이 오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붕어가 먹이를 찾을 때 활용하는 수단은 청각, 후각, 시각순이라고 하죠. 살아 움직이며 파장을 내는 미끼가 비린내가 나는 미끼보다 집어 효과가 크고, 향이 센 미끼가 색깔이 짙은 미끼보다 더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참붕어 미끼야말로 월척을 유혹할 수 있는 최고의 먹잇감. 여기에 향이 짙은 백새우 미끼를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 저수지에서 채집한 백새우입니다. 이 백새우가 각질이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이런 저수온계는 이런 백새우의 입질이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백새우가 아닌 보리새우들도 그 각질 탈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새로 그 각질을 탈피하고 나면 각질이 되게 연하고 부드럽죠. 그때 이제
보리새우도 잘 먹습니다. 코앞에 미끼를 떨어뜨려 주기 전까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한겨울 붕어들. 입맛도 까다로워지는 만큼 현장에서 채집한 맛깔스러운 미끼들로 진수성찬을 차려 내보내는데요. 기다리는 월척 붕어가 응답을 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근데 야, 아침에 한 마리 나오네. 자, 이거 한 마리 나오네 아침에. 야, 이놈 참 귀한 놈 나오네. 너를 잡으려고 내가 오기를 못했다 이놈아. 그 추운데. 아, 올려도 될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붕어와 조우하는 순간, 이 자체가 감동입니다.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낚시꾼의 체면을 겨우 세워준 녀석. 씨알 좋은 붕어입니다. 자, 뭐 월척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한 번 온다는, 한 번은 오겠지라는 신념으로 아이가 한번 추위에도 텐트 없이 그냥 버텼는데, 작지만 큰 감동을 준, 저에게 큰 감동을 준 붕어입니다. 이쁩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이쁘게 생겼고요, 그죠? 월척은 안 될 것 같고, 귀하게 나온 붕어죠. 훤해지려고 막 그럴 때, 항상 뭐 저한테 뭐 한 20cm 정도 되는 작은 붕어가 쫓아다녔는데, 그건 조금 탈피했습니다. 근데 월척은 안 되지만,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붕어입니다. 고마운 붕어. 자, 월척 안 되는 붕어가 이렇게 또 기쁘고 고마울 때가 가끔 있어요. 워낙 귀하니까 붕어가. 이거 참 한 20한 8이나 될까 이거. 자, 훤해지려고 하니까 한 마리 나오네. 그래도 야, 이게 상한 끝이구나. 29 정도는. 이야, 아이고, 장글도 기쁘다. 기뻐 이놈아, 이쁘다. 어떤 붕어가 너보다 더 이쁘겠냐. 목욕 싹 시켜서 보내줄게. 자, 월척은 아니지만 하룻밤의 노고를 싹 씻어준 고마운 붕어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감동이 있고, 어렵게 아침 대사 조과 없이 끝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더 기쁩니다. 아유, 고기는 뭐 어찌 보면 월척도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불과할 뿐, 낚시의 감동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잘 가세요. 야, 그래도 여기 훤해지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상황 끝나던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시간대는 한 마리 나오네. 1cm만 컸어도 월척이었는데, 월척 턱이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이거.
그래도 기쁘다. 기뻐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아까 이게 그 새우에 나왔던 데예요. 그 데에 또 입질을 한 건데 이게 지금 가장 깊은 수심이죠. 이게 거기서 입질을 한 건데 그 새우를 여기 바닥 새우가 아니고 그 새우가 준비됐던 새우가 있었어요. 큰 거. 그거를 아까 그 하이바 머리 껍질을 벗겼죠. 머리 껍질을 벗겨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새우를. 근데 그게 나오네요. 이렇게 끼는 거죠. 머리 그 딱딱한 각질을 벗기면은 요 골수가 있습니다. 머리 있는데 그거는 안 떨어지게 각질에 붙어서 안 떨어져 나가게. 이게 아주 비린 냄새가 상당히 진하걸랑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붙어 있으면 비린 냄새. 그게 또 이렇게 유혹하지 않나 싶어서 요 되도록이면 그 뇌는 여기에 붙어 있게. 이 새우들이 아니 붕어들이 새우를 주면은 먹고 어항에서 보면은 껍질을 뱉어내 나중에 소화 안 되는 껍질은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먹기 편하게. 근데 저수온기 때 그런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미끼를 조금 작게 단다든가 지렁이도 뭐 적당한 걸로 한 마리만 낀다든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동작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야 그래도 그거는 찌를 많이 올려줬어요. 이쪽 거 아까 살짝 깜빡하고 올라갔다 내려간 거 챔질 안 한 게 되게 후회스러웠는데 이거는 기다렸더니 그래도 이 찌가 올라올 때 딱 보면 감각적으로 좀 많이 올리다 말겠다라는 감각이 오죠. 근데 이건 또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서 기다렸더니 그냥 딱 내려가 버려서 후회가 많이 됐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찌를 많이 올리네요. 기대 이상으로. 새우미끼의 효력을 믿고 새벽 붕어의 입질을 기다리는 꾼. 월척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동절기 붕어들은 수온이 오르는 아침 무렵까지 굵은 입질을 내어주기 마련. 기다림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근데 애가 재밌어. 재미는 있어. 참, 예.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하고 벼르고 이게 하는 낚시 참 재밌어.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정상을 목표로 산에 오르는 등산가들처럼 대물꾼도 마찬가지. 월척을 낚아올리는 순간만을 꿈꾸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꾼. 기다리면 반드시 붕어가 온다는 믿음이 있기에 찌를 보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진도에서의 겨울 밤 낚시 하루를 해봤는데요. 여기 며칠 동안 해본 결과 바람이 전깃줄이 막 휘파람 소리가 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었을 때도 씨알하고 마리수가 오히려 괜찮았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러다가 어저께 바람도 자고 날이 조금 기온이 더 올라갔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솔직히 은근히 겨울철에는 또 이런 변수가 있더라고요. 수로라든가 그 한겨울에 되는 저수지들이 특징이 날씨가 좋아지면 씨알이 잘어지든가
입질 빈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염려도 됐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오히려 날이 조금 낮으면서 조항은 안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렇지만 전혀 조과가 없는가 보다 싶을 그런 시기에, 호원해지는 시기에 월척에 조금 안 되지만 붕어가 나와줘서 저에겐 감동이 있었고 스릴이 있었던 하루 밤 낚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월척의 턱이 멀고 높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 1cm, 5mm 차이가. 다음에는 그 어떻게든지 그 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낚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도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가에 계속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해도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이제 목표가 있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는 행복한 거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낚시를 미치도록 좋아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